중국은 공산화된 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젠 러시아를 대체하여 미국에 맞서는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청나라 말기 유럽 강국의 침략과 중일전쟁으로 한때 큰 위기를 맞았던 중국이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갔고 국공내전을 거쳐 공산화에까지 이르렀는지 그 당시 치열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청나라 말기 무력해진 청황조의 지배를 거부하는 민주화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1911년에 일어난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는 멸망했습니다. 1912년 중화민국이 건국되고 대총통이 된 순원은 자신의 포부와는 달리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고 북양군벌의 지도자였던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에 오릅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정권을 잡은 후 독재 정치를 펼쳤고 그 욕심이 지나쳐 나라를 다시 왕정으로 돌리고 황제에 올랐으나 시대를 거스른 무리한 욕심은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급격하게 몰락합니다. 1915년 위안스카이 몰락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진 중국 내정은 중앙정권이 유명무실해지고 각지의 군벌들이 지배하는 군웅알거 시대를 맞게 됩니다. 중국의 군벌을 지칭하면 위안스카이의 북양군벌을 가장 많이 거론하는데 위안스카이가 실각한 후 그의 부하들이 장악한 북양군벌은 그 후 여러 계파로 갈라져 직계군벌, 안위군벌, 봉천군벌 등이 서로 이합집산을 하면서 경쟁과 전쟁을 합니다. 1920년 소련은 시베리아의 코민테른 극동서기처를 세워 중국 공산당의 창당을 지원합니다. 2021년 7월 1일 공식 창당한 중국 공산당은 초기의 열악한 지지 기반에서 벗어나 세력을 넓히기 위해 당시 군벌을 타파하고 중국을 통일하려고 했던 순원의 국민당과 연합을 합니다. 순원은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군벌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모든 반군벌 세력의 연합을 추구했고 그 결과물 중 하나로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당과 공산당은 사상적으로 결합이 될 수가 없었고 순원이 사망 후 실권을 장악한 반공의 중심인물 장제스가 1927년 4월 공산당 세력을 배척하는 군사행동을 일으켜 1차 국공합작은 끝이 나게 됩니다. 국민당의 공세로 당세가 위축되고 와해의 위기까지 갔던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주도로 국민당에 맞섰으나 압도적인 국민당군의 공세에 버틸 수 없어 1933년 국부군의 공격을 피해 서북지방의 산시성까지 후퇴를 합니다. 국부군과 전투를 하면서 10만 명의 인원이 1년 동안 1만 5천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하며 후퇴했는데 이것을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여 그 유명한 대장정이라고 지칭합니다. 1937년 7월 일본의 침략으로 중국 전 국토에서 중일전쟁이 발생합니다. 당시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으로 혼란했으나 일본의 공격을 먼저 막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내전은 중단되고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집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영토에서 일본군의 진격은 한계가 있었고 도시와 도로를 연결하는 점과 선의 유지 수준의 전선이 형성되어 실질적인 점령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일본군은 난징을 함락시키고 난징대학살 등을 자행하는 등 1000만 명이 넘는 중국 국민들의 사상자를 내고 패퇴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후 국민당과 공산당은 쌍시협정을 발표하고 중국을 재건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고 일본군 점령 지역을 놓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투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면서 2차 국공합작은 곧 파기되었고 그때부터 중국 전역을 놓고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일전쟁으로 국민당은 320만에 달하는 국부군의 희생을 치렀습니다. 또한 전쟁 기간의 공출로 인한 인민들의 반발, 인플레로 인한 경제 파탄 등으로 민심 이반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국부군은 중일전쟁 전과 비교해 군전력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지만 반면에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일본군과의 대규모의 전투를 피하고 국지전만 벌이면서 군전력을 비축해 그 시기를 전력 증강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교묘한 민심선동 작전을 펼쳐 공산당의 지지도도 높아졌고 내전이 시작된 시기 공산군은 정규군 100만 명과 200만의 민병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중일전쟁 전과 비교해서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의 국공내전은 초기에는 국부군의 우세로 진행되었으나 1947년 3월 국부군의 애한 공격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공산군의 대장정 시기와 반대로 국부군이 일방적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부군은 수많은 군벌에 집합체였는데 장제스에 반대하는 군벌이 많아 결속력이 부족했고 공을 다투어 각 부대들이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사상으로 똘똘 뭉친 공산군에 밀리게 됩니다. 1948년 10월 창춘이 함락되고 선양까지 함락되어 만주는 완전히 공산군에 넘어갔습니다. 창춘에서는 10만의 국부군과 50만의 창춘 주민이 포위되었는데 포위망 속에서 식량이 없어 16만 명이 아사하는 참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11월 베이징이 포위되고 수비부대가 항복하여 무혈입성을 하면서 공산당은 화베이 일대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1949년 양쯔강을 도하한 공산군에 의해 4월 23일 난징, 이어서 상하이가 함락되고 10월 14일 광저우가 함락됩니다. 국민당 정부는 8개월간 광저우에서 충칭과 청두로 옮기면서 저항을 했지만 결국 12월 7일 시창에 대본령을 남겨두고 타이베이로 철수하면서 사실상 국공내전은 공산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내전은 국민당이 패배로 종결되었지만 사실 국민당이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중일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공산당은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명분에 치우쳐 공산당에게 힘을 비축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민들의 정서까지도 전술적으로 이용하는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도의해 연연하는 유교적 사고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예전의 결과는 보여주고 있고 어쩌면 처음부터 패배가 정해진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